네, 안녕하세요. 팀원도 사람이 아프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정석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지난 1년 동안 일단 오늘 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컨셉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이때까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쓴 오답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오답노트를 보시고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됩니다. 사람이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놓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간의 특성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협업을 하다 보면은 팀원을 단순히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일 잘하는 방법은 제가 실제로 이때 이랬어야 했었다 라고 느낀 것들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주는 조언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보자면은 저는 23년 4월부터 이제 EXBP 메이크에 들어가서 게임 개발을 해왔습니다. 22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지금 23년인지 24년인지도 모를 만큼 바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많지만 제가 실패했던 두 가지 프로젝트 폴로 잠 못 이루는 그대를 위해서랑 디버그.러브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왜 기획자를 했냐라고 하면은 이게 제가 제일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기획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코딩적으로 생각을 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를 하는 것도 분명히 재밌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획자가 돼서 직접적으로 더 넓은 분야에서 생각을 하고 일을 만들고 게임을 만드는 게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기획자가 되었고요. 이제 23년도 1학기, 2학기 그리고 지금 1학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EXP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명 정도 되는 팀원들을 구성하여서 학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 학기에 한 게임을 출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저는 그때 이 홀로 잠 못 이루는 그대를 위해 줄여서 홀장구를 기획을 했었는데요. 이 게임은 스토리형 방탈출입니다. 주제는 가족이 죽은 후 느끼는 죄책감과 그리고 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쥐고 있는 것은 본인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기획이 2명, 그래픽이 3명, 프로그래밍 3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중간에 팀원 간의 변경이 생겨서 저 혼자 기획을 담당을 하고 따로 추가로 외부에서 그래픽 부원을 1명 데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는 PL 프로젝트 리더를 했었고 스토리 기획도 했었고 사운드 제작까지 맡았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듯이 이 프로젝트는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순조롭게 출발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 처음 기획을 했지만 그 기획을 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잘 짜면서 진행을 해왔고 저희 그래픽 부원들도 열심히 이쁜 그림을 많이 뽑아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듯 서브 기획자분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가고 난 후부터 굉장히 모든 것이 망가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브 기획이 있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일을 시키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 해주세요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대한 문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문서를 만드는 일조차도 굉장히 할 일이 많은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명 나가는데 뭐 괜찮지 않겠어? 라는 시작으로 계속 개발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감과 또 잘 만들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픽 부원들이 굉장히 생각한 거 이상으로 리소스들을 뽑아주셔가지고 이거 잘 만들어야 되는데 스토리도 괜찮게 뽑혔고 이것도 하고 내가 잘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해방노트에 있는 것은 혼자는 언제나 무너진다입니다. 분명히 지금도 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정도 코딩이면은 나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지 엄청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만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혼자서는 한계가 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그게 직접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전체적인 윤곽이 안 잡히니까 그냥 뭐 혼자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눈에는 뭐만 보입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막혔습니다. 근데 한 번 막히기 시작하니까 계속 막히고 막히는 것만 생각나고 더 이상 돌파구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팀원들한테 나 이런 거 막히니까 도와줘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라는 그런 책임을 모두 떠안았기 때문에 팀원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것조차도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늦어졌지만 그래도 지금은 다시 반성을 하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월에는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다들 한번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디버그.러브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끄러웠던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갑자기 저희 동아리 부서원들이 이게 흔히 말해서 미러시라고 하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 잘 하고 있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저한테 와서는 너 글 쓰지? 네 맞아요. 그럼 와서 글 써. 봤는데 모든 컨셉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은 이 앞에 보이는 히로인들이 이름이 C샵, C뿔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종의 저주를 받아서 히로인들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보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맞아? 라고 했는데 네 일단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일단은 글을 쓰고 싶었고 사실 저는 이제 게임을 개발하기 왜 게임 개발을 들어오게 된 이유도 사실 만들고 싶었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저승의 판사가 돼서 직접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심판을 되돌아보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실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사실상 그러려고 동아리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글 쓸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뭐 이 장르가 뭐가 됐든 간에 일단 해보고 갔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스토리 기획을 담당을 해서 씨뿔뿔이라는 캐릭터의 인간 불신과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시기과 친구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그 그림 자체나 여러 가지 이거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기획자들과 망가지는 개연성과 그러면서도 자기 나 이런 거 그리고 싶어 라고 유혹하는 그래픽들 사이에서 묘하게 줄타기를 하는 저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봤을 때 굉장히 엄청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하다못해 뭐 미연신데 뭐 개발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팀원들과 싸움 굉장히 의견 충돌도 많았고 스토리 자체를 퇴보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게임이다 보니까 스토리만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스토리 이외에도 UI라던가 그 위에 짜잘짜잘하게 들어가는 미니게임과 그런 컨텐츠들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 대사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효과음 이게 언제 들어가는지 그런 짜잘짜잘한 것들 그리고 끊임없이 늘어나는 작량 기획자들 간의 문체 차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채색 작업의 병목화가 저희 프로젝트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사람이 1차 채색을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채색을 하고 마무리로 2차 채색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한 사람이 막히니까 일이 계속 막혀서 결과적으로 오랜 기간 개발을 했는데도 막상 결과물들이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사람이야 부분은 뭐든지 일단 직접 해봐야 합니다. 해보기 전까지는 이게 얼마나 힘들지도 몰랐고 에이 뭐 별거 아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굉장히 달랐죠. 그리고 이제 4번은 집중력은 소모되는 자원이라고 적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개발의 7대3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개발의 7대3은 어떤 거냐면은 7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면은 즐겁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지만 3은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하기 싫은 일들입니다. 분명히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이럴 때 집중력이라는 것이 필요한 건데 사실상 사람들은 7에서 많이 즐기고 3에서 흐지부지지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많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치고 겨울방학에 디버그 러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채색을 완전히 없애고 대신에 만화적인 연출들을 많이 가미해서 화면이 재밌고 연출이 즐거운 게임을 만들어보자 라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 인연도 상당히 또 변화가 생기고 갈 사람은 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은 들어와서 다시 시작을 해봤었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문제로 스탠딩 같은 경우 스탠딩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렇게 스탠딩을 몸과 표정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작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바꾸기도 했었고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다 정해주고 여기서 뭐가 부족해? 하면서 채워나가는 식으로도 관리를 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렇게 게임에서 나오는 것 같이 잘 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까지 완성을 했으나 이것 또한 굉장히 또 많은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자, 마지막 사람의 아파트입니다. 부담이 커지면 포기한다. 사실 저희 프로젝트 할 때 큰 문제는 기존에 큰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픽 담당하는 친구들이 다른 프로젝트랑 지금 이 디버그 프로젝트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었던 게 문제였는데요. 분명히 이 친구들이 자기 입으로 하겠다라고 했었고 이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할 사람들은 아닌데 막상 시키는 걸 보면은 일을 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 사람들도 나름의 일상이 있고 그래도 또 회의 시간에는 꾸벅꾸벅 참여를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이 사람들도 바쁘고 뭔가 사정이 있겠지라고. 근데 막상 이 프로젝트가 터지고 나서 한번 얘기를 물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저쪽 프로젝트도 끝내줘야 되고 이쪽 프로젝트도 끝내줘야 되는데 둘 다 하니까 지치고 이렇게 또 지칠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은 막상 저희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될 게 엄청 많을 때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까요? 아니면 포기를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더 가깝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맡기는 것도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부담이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를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좋은 소통을 하고 싶으면은 사소한 반응 하나하나까지도 잘 캐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너 돈가스 좋아해? 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돈가스를 좋아할까요? 돈가스를 안 좋아하는데 저 사람을 생각해서 돈가스를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런 사소한 반응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 사람의 배경은 무엇일까?를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고 있을 때는 다 생각을 하고 사소한 반응까지도 다 챙겨줘야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각자 원하는 바가 다르다.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각자 생각보다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분명히 뭔가 해보고 싶어서, 뭔가 만들어 보고 싶어서 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넘길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 그냥 이거 재밌어 보여서 했어 인 사람들도 있고 나는 돈을 벌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했어 일 수도 있고 아니 나는 그냥 꽃볼 채우려고 했어 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라는 목표는 다르지만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들은 다릅니다. 이거가 굉장히 인식의 차이가 여기서 인식의 차이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미 많은 사람은 이거 재미니까 뭐 재밌게 안 해도 되지 굳이 이걸 열심히 안 해도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지죠. 사실상 이런 것들은 서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지 못하고 자기 거를 다 끙끙 끌어앉아서 생기는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PM은 팀을 돕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사람이 좀 더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 라는 역할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비서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포인트는 일단은 돕는다입니다. 사실상 시킨다라는 말은 어감상 이 사람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해 라고 하는 도구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나는 돕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랑 같이 하는 사람이고 팀원이구나를 다시 한번 인지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목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보시면은 우리는 그냥 개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면 개인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은 보상이 확실하게 충분히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해서 이걸 할 수 있겠구나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인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할 거고 이런 걸 하는데 너는 이런 걸 가져가고 너는 저런 거 가져가게 될 거야 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이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걸 하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쓸모없어 보여도 회의는 자주 하자입니다. 저도 첫 번째 프로젝트를 했을 때 회의가 그렇게 쓸모가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래픽은 그래픽대로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대로 따로 회의를 둬도 되지 않나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봤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팀들끼리 멀어져 있으면은 더 의욕이 안 생기고 사람이 많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마인드가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사람이 많고 다른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해온 걸 보면은 저 사람들 일 많이 했네? 그럼 나도 일 많이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핵심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의는 무조건 짧게. PM을 하시면은 일단은 모든 회의를 할 때 모든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주제를 다 정해야 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모두 다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몇 시부터 회의를 할 건데 이런 거 얘기할 거야. 그리고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회의가 뭔가 늘어진다거나 길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적당하게 다 잘라주고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자 라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집중력은 한길에는 소모되는 자원이고 쉽게 충전이 되는 자원이 아닙니다. 회의를 중간에 쉬었다가 한다고 한들 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무조건 빨리 끝낼 수 있을 때 빨리 끝내야 하고요. 그래서 PM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책임과 역할을 나누고 이를 항상 인지시키기.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책임이 없는 사람들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내가 이 팀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를 인지시켜주는 것도 충분히 이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치 60%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결국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거리로 질주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사실상 프로젝트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고 일정적으로도 몰라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의 항상 60-70%만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 자체도 부담을 안 느끼고 그래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또 되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원하던 목표보다 더 많은 걸 해올 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명한 분위기 만들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나 너 못 만든 것 같아. 너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했을 때 팀원이 상처받지 않고 그래 다시 만들어 올게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부정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한 부정은 생각보다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견해가 다른데요. 그런 것들을 나는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작업물의 결과물은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주 얘기를 해주면서 팀원들이 계속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획이니까 저 사람이 다 알아서 하겠지 라고 팀이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팀은 정상적으로 이쁘게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기획은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나올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많이 풀어주고, 그리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래 잘못됐으니까 그냥 잘 고쳐올게 라는 식으로 서로 감정이 안 쌓이도록 계속해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칭찬을 할 때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시고, 그리고 뭔가 불평을 해야 될 때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단체에 있는 자리에서 칭찬을 함으로써 나는 뭔가 이 팀의 기여가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고, 반대로 그런 안 좋다 이거 고쳐야 된다 라는 그런 지적들을 개인적인 자리에서 해가지고 서로 바로바로 감정 풀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자께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가 어떠한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너부터 그런 대접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단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팀원들을 만나고, 또 어찌됐든 간에 내가 내 할 도리를 다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것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도리를 다한 걸 못한 거를 생각을 해야지 괜히 이 팀원 때문에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